불타고 있는 금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부터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 달러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금과 국제 유가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이면서 36,000달러대 선을 급습했었던 비트코인, 안타깝게도 살짝 미끄러지면서 35,000달러대 아래로 내려와서 39,901달러, 이더리움은 1,80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참 타이밍이 희한하게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비트코인 추매했다는 소식만 나오면은 딱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좀 흐른단 말이죠. 자, 물론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은 은근히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고, 이어서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신청 숫자가 21만 7천명을 기록하면서 저번 주에 비해서 5천명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추수감사절이랑 크리스마스가 껴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여전히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채권왕 제프리 건락, 여기서는 건들락, 다른 매체에서는 군드라흐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2024년에 접어들게 되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그와 동시에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징후로 실업률, 장기 금리 상승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라고 하지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실업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시나요? 미국이 실업률을 집계할 때 장기간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들 혹은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실업률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제프리 건락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시장이 직면해야 될 한 가지는 더 이상 이런 금리와 적자를 동시에 정부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현재 상황은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스탠리 드라켄밀러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때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삭감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자, 사회보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돈이라든지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를 삭감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며 절도라든지 범죄의 증가 혹은 폭동까지 나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출을 오히려 늘리는 한이 있어도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한편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존 F 케네디 주니어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진행됐었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트럼프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바이든이 39%의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36%,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22%를 얻으면서 그나마 많이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좀 충격적인 것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아직도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 다른 매체에서는 미국 역사상 바이든이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다라고 설문조사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아직도 지지율이 39%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또라이라면은 바이든은 악마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그가 국경을 활짝 열어놓은 덕분에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놈이 폭발물 가지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바이든이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니냐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 테러 사건 터지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 스완 이벤트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도 있겠다. 자,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지난 10월 155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매수는 10월 달에 했는데 소식은 어제 나오니까 어제 비트코인 올라가다가 꼬라박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가질 수는 없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저씨. 욕심 좀 그만 내. 마이크로스트레지가 가지고 있는 게 15만 8,400개고 본인도 또 엄청 많이 사서 들고 있죠,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향후 수요 급증과 함께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수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는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채택하고 대차 대조표를 통해 주주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자기네들 평단가 넘어가니까 신나가지고 계속해서 추매를 했었던 마이클 셀러와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비트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만해주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부문 총괄 주리엔 티머시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지수로 표시되는 금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돈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은 디플레이션이 심하고 실제 교환 매개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택하고 있으며 또한 가치조장 수단으로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며 채굴장에서 원하는 만큼 금 채굴량을 늘릴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아직도 한 방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5,000년 동안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몇 년째 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마이클 반데 포페의 분석가 비트코인이 34,800달러를 지켜주는 한 다음 목표가는 36,500에서 37,000달러가 될 것이다. 후에 알트코인도 이를 따라서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월에서 10월 사이 100% 넘게 상승했을 때 남은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65% 상승할 확률은 71%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산타랠리에 힘입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56,000달러까지 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통기 힘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은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쭉쭉 상승할 수 있을까? 옵션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데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통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트레이더들이 상승에 몰빵을 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올해 마지막 옵션 만료일 같은 경우는 12월 29일, 해당 날짜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데에서 무려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콜 옵션이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1월 만료일에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연말까지 대박을 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맥스페인,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인가, 연말에 볼거리가 하나 더 는 것 같긴 한데요. 자, 근데 산타랠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ETF가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충분한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가들의 의견인데요. 로만 분석가, 최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가격 움직임에서 지친 기색이 나왔는데 롱에 몰려들고 있다. 나는 어제 잠시 롱 쳐가지고 수익을 좀 얻었는데 예상했었던 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 10에서 15%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단 34,600달러 선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구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32,500달러 선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고를 남겼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죠. 즉 비트코인의 범위 내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에서 머물면은 괜찮지만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제 있었던 상승은 가짜 상승이 되면서 33,200달러 선까지 열리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한데, 크립토 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주기를 앞에서 봤었던 것과 비슷한 관점, 해당 구간 위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 어제 고점이었었던 36,00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반면에 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4시간 봉 기준 50EMA 자리까지 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매크로시알즈 분석가는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정말 웃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의외성의 가능성을 둔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또 없습니다. 부디 주말 동안에도 비트코인이 잘 버텨줘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제각기 달릴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미니 불장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래 보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조정받는다라면은 체인링크도 이런 식으로다가 10달러 선까지 한번 조정받으러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그 다음으로 RDNT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RDNT 코인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 다음으로는 알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죽은 코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오늘 일봉 마감을 지켜보겠다라고 LG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도와주게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터브랜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모습이 좋다라고 최근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더리움이 확장 삼각 수렴의 상단을 돌파해버렸다. 이는 강세 신호로 볼 수 있다. 가지야라고 외친 것인데요. 과연 이더리움이 쭉쭉 상승해가지고 1993달러까지 달릴 수 있을 것인지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솔라나에 관련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FTX가 25만 개의 솔라나를 바이낸스로 입금을 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던지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 포지션이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솔라나인데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조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월가들이 뭉쳐서 만든 거래소에서 어제 비트코인 캐시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공식적으로다가 상패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왔다라고 합니다. 상패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를 상패하게 된 것일까? 비트코인에 몰빵을 해주기 위해서일까?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이어서는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해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한 해커가 오닉스 프로토콜을 털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해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개평 좀 주쇼, 뽀찌 좀 떼주쇼라고 하니까 해커가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훔친 돈 중에 일부를 보내줬다라고 하네요. 한 주소 같은 경우는 무려 이더리움 6.5개를 공짜로 받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훔친 돈이니까 돌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별의별 희한한 해커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대만에서 최고 부자 푸본그룹의 차이밍중 회장이 국립 타이완 대학교 연설에서 이야기하기를 언젠가 암호화폐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훗날 탄소 배출권 기반 파생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통적인 통화가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암호화폐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암호화폐 시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시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있을 반감기 그리고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과 함께 본격적인 암호화폐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재미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루나코인 폭락 사태를 다룬 영화가 나온다. 즉 이 권도형이의 일화가 소재가 돼가지고 영화화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겠죠. 권도형과 샘 뱅크만. 이 상황에서 만약에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탈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잡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 일단 미국 송환도, 한국 송환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권도형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해보면서 불타는 금요일에 불타는 광주 뜻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